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있지요.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어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각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유영민 장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업무 보고 비전이요. 과학기술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입니다. 이게 일단 먼저 어떤 의미인지 그렇습니다. 핵심령 좀 짚어주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원이 없는 네.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우리나라에 주어진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미래의 우리 먹거리와 미래의 일자리가 여기 성공에 달려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아이코리아 4.0이라는 브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틀 속에 모든 게 이제 담겨져 있는데 어저께 이제 업무 보고를 할 때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큰 틀의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DNA입니다. DNA. 예, 외우기도 쉽죠. D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국가 자산화해서 그런 정보들을 산업에다가 활용을 할 거냐. 예.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N은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5G입니다. 네. 5세대의 통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A는 잘 아시는 대로 AI 인공지능. 예. 그래서 이 DNA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R&D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해서 효율을 높일 거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R&D 전체의 투자가 19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GDP 대비하면 4.23%인데 예. 세계에서 아마 1위 아니면 2위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부처에 이제 그런 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네. 중심은 연구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거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예. 우리 과학기술과 ICT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의 이 세상처럼 이렇게 예. 조금 국민들의 삶하고는 조금 괴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ICT가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안전 문제,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그 해결을 하는데 과학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금년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안전한 삶을 하는데 네. 그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 세 가지 큰 축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저희가 오늘도 좀 특보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이 가장 국민들에게 큰 관심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올림픽에 들어보니까 이 5G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도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좀 어느 정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평창 올림픽을 이제 저희들은 그 세계에 알릴 때 예. 우리가 5G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ICT 올림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5G라는 게 이제 5세대 통신인데요. 이제 4세대 통신보다 속도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속도 빠른 문제가 아니고
이 속도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 세상이 열립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헬스케어 쪽 서비스라든지 교통도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 되는데 그런 세상에 올라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5G 정도는 돼야 가능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여러 가지 기계들, 장비들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하드웨어인데 자동차도 있을 테고 TV도 있을 테고 전화기도 있을 테고 이게 다 5G가 구동되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들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그 의미는 5G 세상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시장을 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이걸 상용화를 하자. 그래서 아주 도전적인 목표입니다만 내년 3월에 상용화를 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거꾸로 풀면은 그 관련한 제품들이 아마 금년 말부터 내년 3월 이전에 나오도록 하자. 네. 또 그 앞단에 보면은 칩셋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양산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에 우리가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할당을 끝내주자. 그렇게 하고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빨리 잡아가자. 일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잡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이게 내년 3월에까지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되려면은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 통신사가 부담해 줘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동으로 좀 쓰자, 각자 투자하지 말고 예. 이런 거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지장이 없게끔 예. 하나하나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쓰여지는 장비들이 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장비들이 예. 그런 쪽에 빨리 선점할 수 있게끔 예. 이번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통신사, 정부 할 것 없이 같이 이거를 공동으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로 합심을 해서 일단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역으로 그런 계획들을 다 그렇습니다.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선점을 네. 하자. 예. 자, 4차 산업도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 정부의 어떤 그 핵심 그 기조가 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일자리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될는지 모릅니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이동한다. 예. 그럼 그 어디로 이동하느냐 일자리를 예측을 해서 예. 현재의 일자리가 그렇게 옮겨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R&D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성과물들을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빨리빨리 산업화시켜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생각 밖의 R&D, 과학기술, ICT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걸 찾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네. 관계상 길게 질문 못 드려서 좀 드릴 일단 게 양해 많은데 말씀 좀 시간 드리고요. 관계상 양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아무래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한 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좀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떼놓고 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다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이 부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호적 등본을 떼면은 예. 네. 가상화폐가 지금 가상화폐보다 이제 가상통화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화폐냐 금융상품이냐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상 통화가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는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뗄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가상 통화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야 되고 블록체인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한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한 14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 부분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것도 선도해 나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블록체인의 굉장한 중요성 때문에 가상통화에 현재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덮여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가상통화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의 어떤 성장 동력이 힘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예, 게 예. 그런 입장이고 예. 가상통화에 대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고 금융당국 할 것이 정부가 네. 지금 같이 타스크포스를 운영해서 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로 알겠습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라는 큰 숲 속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야 될 가상통화 한 그루의 나무를 예. 빨리 치료를 해서 이 숲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블록체인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현재 올 한 해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